(1월 10일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 서해 피살 진상 은폐 사건 누가 했느냐, 누가 지시했느냐? 바로 서훈이가 문재인의 유엔 연설을 지장을 준다 이러면서 서해 피살 진상 은폐를 지시한 사실이 서 검찰 공소장에 드러났습니다. 즉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조선일보의 그 뉴스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추려서 정립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바로 핵심 동기가 뭐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 씨 피살 3시간 만에 유엔 총회에서 남북 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연설을 하는 데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제 서훈 전 실장이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이대준 씨 피살과 시신 소각 사실을 공개할 경우에 박광자 씨 사건처럼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난 뒤 이 씨를 북한 해역에 불법 침입한 월북자로 조작하면서 합법적 관광을 하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박 씨 사건과 차별화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참 나쁜 사람이죠. 이거는 뭐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죠. 이 법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서훈 전 실장과 홍희 전 해양경찰청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공소장은 A4 용지 117쪽 분량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난 뒤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국방부와 해경 등의 관련 사실 은폐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이 씨가 피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서 전 실장은 하루 뒤인 9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하고 김 전 해경청장에게 자진 월북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모가 거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서훈 실장이 이 씨의 주변 인물 진술,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월북 의도는 발견되지 않은 등 이 씨의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그런 증거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자진 월북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 전 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부 언론 등에서 근본 사건을 제2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라는 기조로 보도하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은 우리 국민이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거고 근본 사건의 경우는 합법적 절차 진행간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냐. 즉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이러면서 글로 내몰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진 월북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이 발견되고 또 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등 내용이 담긴 소위 가이드라인을 직접 가피를 거기다 보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국 서 전 실장은 이런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라 이렇게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지시했고 김 청장도 이거를 해경 실무자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검찰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서 전 실장은 이미 전날 밤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고 시신이 소각됐다는 보고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 전 실장이 김 전 청장에게 이 씨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실종 상태로 수색 중인 것처럼 발표하게 하면서 마치 이 씨가 자진 월북한 듯한 인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 사건 때문에 이 서 전 실장은요, 서훈 안보실장은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죠. 김 전 해경청장도
불구속 기소됐죠. 박지원 전 국정원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서욱정 국방장관도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분들은 구속은 안 됐지만은 법적인 심판은 재판은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이것이 문제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됩니다. 자국민을 북한군에서 죽었는데도 피살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진월북했다고 한 이 대통령 안보실장을 비롯한 이러한 사람들의 그 소위 고위 관리들이 이런 짓에 동참을 했다면 이거는 천인공노할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공직자들은 나라를 위하여 사생관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나경원이도 공직자로서 사생관을 걸지 않고 자기 이익관을 갖다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양쪽에 보면서 자기가 마치 대통령인 양, 대통령위원장인데 자기가 위원장인 양 계속 품고 다닙니다. 이걸 100% 활용하겠다는 것. 참 나경원 의원 너무 대담하고 너무 뻔뻔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엿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약에 선거에 승리하고 성공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뭐 그것이 궁금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1월 10일입니다. 10시 반에 이재명, 정말 희대의 사람이죠. 희대 참 보기 만나기 힘든 사람이 바로 이재명 같은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이렇다 저렇다 저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희대의 사람이다. 아주 희소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능력인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성남시장에서 경기지사에서 사건도 뭐 한두 건에 연루돼 있습니까? 의혹이지만 대장동, 백현동, 위례 또 뭐 많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도 무슨 의혹 뭐 등등 의혹은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자 사회에서 공직을 수행하려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